안녕하세요. 영웅 전차남입니다. 현재 날짜 2021년 9월 22일입니다. 길면서도 짧게 느껴졌던 추석 연휴가 끝나고 우리가 좀 내일부터는 다시 주식시장을 좀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연휴 마지막 날에 좀 10월 주식 전망과 그리고 우리 보유 종목 리뷰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 좀 이야기해볼까 해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영상 시간은 한 15분 내외로 좀 짧게 끊으려고 합니다. 정말 짧고 간결하지만은 핵심만 넣어서 15분 안에 영상 끝낼 거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상 순서는 최근에 우리나라 시장, 좀 코스피나 코스닥 시장은 좀 변동성 폭을 키웠던 요인이 어떤 요인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 거고요. 그 두 번째는 아까 영상 썸네일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요 9월 증시의 방향성과 그리고 일주일 뒤부터 시작되는 10월 주식시장, 10월 대한민국 주식시장 전망에 대해서 제가 직접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디까지나 주관적인 의견이고요. 그리고 우리 현재 영웅 전차남 리딩 하에서 영웅 전차남을 통해서 무료 종목 받고 계시는 분들의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들 있잖아요. 이 보유 종목들에 대한 리뷰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에 주식하는 인구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는 주식을 이용해서 주식을 빙자해서 사기를 치는 좀 사기꾼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영웅 전차남을 통해서 무료로 종목을 받으시고 무료 방에 계신 분들께서는 이 주식 사기에 대한 종류를 정확히 인지하고 주식 사기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절대 요 사기에 당하지 말자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주식 사기의 종류를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증시 변동성 폭 키우는 요인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는 시간 바로 가져볼게요. 일단 첫 번째 델타 변이 확산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중국 정부의 각종 규제와 그리고 헝다그룹의 파산 위기에 따른 좀 지수 밀림의 사태도 있고요. 그리고 좀 미국 경기 지표 부진에 따른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도 또 우리 증시의 변동성 폭을 키우는 큰 요인 중 하나였고요. 그리고 백신 이상 반응 건수에 따른 제약바이오 투심 약화도 국내 증시의 변동성 폭을 키웠던 요인 중 하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일단 델타 변이의 확산세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3시간 전 이거는 좀 오늘 날짜로 제가 좀 내용을 캡처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좀 올려드린 거고요. 이거는 하루 전입니다. 일단은 미국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경제의 중심이니까요. 미국 같은 경우가 2020년 3월에 이어가지고요. 코로나19 사망자가 1,900명대를 넘어서 2,000명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2020년 3월 이후에 사망자가 발생한 거 이후로는 최악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100년 전 스페인 독감, 이 스페인 독감 때 미국에서도 좀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었는데 스페인 독감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죽은 사람들이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계속 추석 연휴에도 코로나19 확산세는 여전하고요. 감소되지 않고 델타형 변이의 증가세가 계속 조금 확산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그리고 진단 검사와 백신 접종이 매우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틀째 추석 연휴인데도 불구하고 이틀째 1,70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어디까지나 추석 연휴인데 1,70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는 엄청나게 큰 조금 확산세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연휴 이후에는 이런 확진자 수가 기본 2,000명대는 좀 넘는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 연휴 같은 경우에 시골을 많이 좀 전국적으로 대이동을 한 경우도 많지만은 보통은 여행을 가거나 또 밖에 나온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확진자는 확실히 지금의 1,700명대보다 더욱더 좀 많은 확진자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 미국이 2,000명대로 사망자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뭐 FDA에서는 뭐 부스터샷을 반대한다고 하지만은 부스터샷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미국 정부의 의지대로 부스터샷은 승인이 되고 또 확대가 되지 않을까 저는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중국 정권의 각종 규제와 그리고 헝다 그룹 사태죠. 최근에 9월 달부터 8월 말부터 중국이 이상하게 중국 공산당 정권 같은 경우가 계속 조금 규제를 시작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 핀테크 기업 중에 하나인 뭐 엔터그룹,
네, 엔트그룹 같은 경우는 알리바바가 있는 곳이고 마윈 회장이 있는 곳인데 이 엔트그룹을 분할한다고 해가지고 핀테크 섹터 자체가 좀 무너지는 그런 모습도 보여줬었고요. 그리고 중국 정부가 자체가 사교육을 금지시킨다. 그래서 공교육을 좀 확장시킨다 해가지고 중국의 항생시장이라든지 상해 종합시장에 좀 상장되어 있는 교육주 관련주들도 크게 좀 하락이 나오는 모습 보여줬었고 게임 같은 경우는 말 안 해도 되죠. 이제 뭐 미국의 중고등학교 청소년들은 주말에 하루 1시간밖에 게임을 못한다. 이런 좀 법안이 통과돼가지고 이런 텐센트 등 게임 섹터들이 모두 하락했고 연예계에서도 이제는 무조건 시진핑 창양 안 하면은 좀 쫓겨나는 이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 이 부동산 같은 경우가 중국 정권 자체가 대출을 막다 보니까는요. 대출을 막고 금리도 인상시키고 하다 보니까는 이 헝다그룹 중국에서 부동산 계열에서 2위 정도 하는 이 헝다그룹 자체가 좀 대출에서 그동안 사업을 확장했었는데 이거를 즉 상환해야 되는 그 만기 시점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이게 현금이 없으니까는 헝다그룹 자체가 좀 부도 위기에 빠져가지고요. 네, 헝다그룹 부도 위기로 인한 중국판 리먼브라더스 사태. 우리 2008년에 미국 부동산 기업 중 하나의 리먼 기업이 파산해가지고 세계 경제가 어려웠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중국판 헝다그룹의 파산 위기가 뭐 중국판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 나올 수도 있다라는 우려로 인해서 우리 추석 연휴 동안 우리 정말 가족들하고 오손도손 즐겁게 시간 보낼 때 미국 시장 같은 경우 나스닥만 2% 빠졌고 다우가 3% 가까이 빠지는 모습도 보여줬었죠.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오늘자 뉴스를 보니까는 이 헝다그룹에서 23일까지 막아야 되는 채권 이자 중에서 한 1,500억 정도가 있는데 여기서 일단 400억에서 500억 정도를 내일 막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은 900억 정도 가까이는 아직 언급은 없지만은 이것도 좀 정부의 지원 아래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달 말에 중국의 이 헝다그룹에서는 또 1,000억 가까이 되는 또 이자를 또 상환을 해야 되는데 요 부분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증시의 변동성폭을 좀 키울 수 있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뉴스 기사처럼요. 이렇게 23일 제때 지급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고요. 제때 지급할 것이라고 발표한 이자 금액은 약 425억 수준입니다. 일단 이 글로벌 언론사 중에 하나인 로이터 같은 경우는 헝다의 디폴트가 세계 금융 시스템으로 파급될 수 있다는 우려로 불안한 시장에 어느 정도 안도감을 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렇게 채권 이자를 지급할 것이라고 발표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다음 뉴스 기사를 보면은 이렇게 해당 이자 규모가 이렇게 425억 정도를 지급할 거라고 했고 요동치는 시장을 약간 달리는 효과를 낼 거라고 했고요. 근데 2022년 3월 만기 채권의 이자 8,350만 달러, 약 993억에 대한 지급 여부는 아직 언급은 하지 않았고, 그리고 오는 29일,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2024년 3월 만기 채권 이자의 지급일이 도래한다고 합니다. 즉, 한마디로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이자에 대한 부분을 현재 2억 3천, 200만 위안 같은 경우를 뭐 낸다고 하지만은 오는 29일에도 또 내야 될 이자가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께서 꼭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 시장의 변동성 폭을 키울 수가 있고요. 그리고 미국 경기 지표 부진에 따라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 즉 인플레이션에 반대되는 말인데요.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물가 상승, 경제 회복하는 시기에서 물가 상승이 발생해가지고 이게 따라서 조금 누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스태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반대입니다. 경제는 불황인데 물가 상승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즉 인플레이션보다 상태는 더 안 좋은 상태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런데 이 스태그플레이션 같은 경우로 이 주가가 미국 지수도 좀 하락 나오고 우리나라 시장도 계속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좀 하락 나오고 있다고 보는데요. 좀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는 조금 너무 과도한 우려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또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지금 연준을 비롯해서 어, 연준이나 그리고 미국의 뭐 유명한 재계 인사들 같은 경우도 테이퍼링을 시사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 금리 인상이라적인 부분은 또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은 뭐 국내 증시라든지 세계 증시의 변동성 폭을 키우는 요소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세계 증시의 변동성 폭을 키우는 요소는 요 중국 정권의 규제라고 봅니다. 중국 정권 규제에 따른 게임 섹터라든지 그리고 헝다 그룹이 좀 파산하게 되면은 좀 세계 경제가 좀 크게 다시 한번 출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세계 경제가 출렁일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고요. 그리고 백신 이상 반응 건수에 따른 제약바이오 투시마카입니다. 일단 8월달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우리가 백신이 없어가지고 접종을 못하고 백신 보릿고개란 말이 나왔는데 8월 말부터는 백신이 조금 풀리면서 좀 화이자라든지 모더나라든지 화이자 백신도 들어오고 모더나 백신 같은 경우도 루마니아와 백신 스와프를 통해 가지고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백신 접종이 확대가 되고 나니까는 이제 백신 부작용 건수, 부작용 접종, 부작용 민원 접수건이 계속 확대가 됨에 따라서 제약바이오 투심 악화로 인해서 조금 우리 시장에 조금 크게 밀리는 것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제약바이오 섹터에 보통 개인 투자자의 자금이 좀 많이 몰려 있다고 보면 됩니다. 제약바이오 섹터랑 그리고 반도체 섹터랑 전기차 섹터예요. 네, 근데 제약바이오 섹터의 이런 안 좋은 소식들로 인해 가지고 조금 투심이 약화되니까는 당연히 제약바이오 업종 지수가 하락 나오면 나올수록 코스닥, 특히 제약바이오 섹터는 코스닥에 많거든요.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도 크게 상승을 못하고 하락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게 지금 보시는 게 의약품 업종 지수인데요. 최근에 요때부터 우리 1, 2, 3, 4, 5, 6, 7, 8, 9 한 2주 가까이 제약바이오 업종 지수가 크게 하락 나오는 모습을 현재 보고 계십니다. 8월 17일에 요 포인트 정도까지 올라갔었는데 계속 하락했다가 소폭 오르고 쭉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코스닥 지수랑 좀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증시 전망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코스피 차트 화면과 코스닥 차트 화면인데요. 일단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제가 제시드리는 게 3200선에서 3300선까지 갈 거다 라고 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고요. 코스닥 차트 같은 경우는 1050선에서 1100선까지는 갈 거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최고점 6월 25일에 코스피 지수가 3316포인트가 를 찍고 이렇게 내려오는 모습 보여줬는데 저는 이거 최고점은 다시 넘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 좀 장기적으로 본다면 연말까지 코스피는 3,500까지도 갈 수 있다 보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요 코스피가 상승하는 추세에 따라서 같이 상승 추세를 같이 따라타면서 코스닥도 1,100선까지도 충분히 넘을 수 있다 보는데 이렇게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사상 최고치로 좀 상승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 근거 중에 하나는 위드 코로나입니다. 이 위드 코로나, 즉 코로나19 자체가 백신도 나왔고 뭐 경구용 치료제라든지 뭐 셀트리온에서 개발해서 직접 접종까지 하고 직접 사용까지 하고 있는 랩키로나까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뭐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은 코로나19는 극복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즉 감기처럼 계속 변이하는 바이러스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델타 변이 확산세가 아직도 잡히지 못하고 있잖아요. 7월부터 시작된 델타 변이 확산세가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델타 변이에 이어서 람다 변이라든지 뮤 변이라든지 이타 바이러스라든지 계속 이렇게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숙주가 다양한 형태로 변이해서 우리의 일상을 위협하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코로나19를 사회적 거리두기로 뭐 계속 강도를 높인다거나 이런 식의 하는 것보다도 백신 접종은 백신 접종대로 하고 그리고 각종 변이 바이러스를 잡기 위해서는 진단 키트 검사를 통해 가지고 확진자 판단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위드 코로나 형태로 넘어가게 되면은 지금보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도 확실히 완화가 되고요. 그리고 그에 따른 경제 인구 증가로 인해서 소비 심리 회복 그리고 무엇보다 반도체 생산 증가와 그리고 각종 산업군이 다시 활발하게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코스피나 코스닥 같은 경우가 다시 한번 경기 회복에 따라 가지고요. 이렇게 코스피는 3200선을 돌파하고 코스닥은 1050선을 돌파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예정된 주요 어닝과 지표
연설 일정 등이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가 조금 관심 있게 봐야 될 거는 22일입니다. 네, 우리나라 한국 시간으로 23일 새벽 3시예요. 네, 이제 한 5시간, 아니 한 8시간 뒤 네, 새벽 3시에 FOMC 성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3시 30분쯤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이 기자회견 때도 지난 잭슨홀 미팅 때랑 똑같이 금리 인상은 내년에 할 것이고 테이퍼링 같은 경우는 올해 11월이나 12월 정도에 할 거다라고 발언을 할 것으로 저는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일 같은 경우는 주간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지표들로 인해 가지고 조금 10월 FOMC 일정 때도 네, 당연히 조금 의사가 반영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관심 있게 봐야 될 주요 지표 중에 하나가 FOMC 주간 실업 수당 청구 건수 그리고 24일에 요 한번 일정이 있습니다. 뭐 FOMC한테 묻는다 뭐 이런 일정 등이 있는데 이런 일정들로 인해서 조금 우리나라 국내 증시에 조금 영향이 있는 지표들이라든지 또는 연설 등이 있으니까요.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보유 종목 리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현재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드린 종목이 슈마시스랑 대주산업, 동방, 메디아나 등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께 좀 죄송한 말씀일 수 있지만은 우리가 동방이랑 메디아나 같은 경우는 조금 제가 비중을 100만원씩만 제시를 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매수가도 현재 주가보다 조금 더 높은 가격대에서 제시를 드렸고요. 동방 메디아나 같은 경우는 안고 갈 생각입니다. 안고 갈 생각이고 슈마시스랑 대주산업 같은 경우는 이거는 좀 주력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여기에는 두 종목에는 비중을 크게 실어주셔도 됩니다. 동방 메디아나는 제가 제시 드린 것처럼 딱 100만원만 매수해 주십시오. 절대로 100만원 이상을 넘어가지 마시고요.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잘못 매수해서 비중을 늘렸다, 뭐 기존에 있었던 종목이라서 비중을 늘렸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요. 공식적인 리딩으로 따지면 공식적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매수 비중을 제시 드린 건 동방이랑 메디아나는 100만원씩만 매수하자 했으니까요. 꼭 요 비중 준수는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비중을 좀 크게 싣고 싶다 하시면은요. 슈마시스랑 대주산업 요 두 종목은 비중을 크게 실어도 됩니다. 슈마시스는 제가 500만원 이상 담으라고 했고 대주산업도 100만원만 담으라고 했는데 대주산업은 결국 갈 수밖에 없는 즉 대선 후보들의 공통 정책 수혜주니까요. 이런 종목들은 크게 담아주셔도 돼요. 자, 휴마시스 같은 경우 보도록 할게요. 위드 코로나19 수혜주고요. 그리고 휴마시스가 셀트리온과 동시에 같이 개발한 진단 키트가 있는데 이 디아스트러스트 요 진단 키트 이름인데요. 이건 일단 미국 FDA에서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고요. 그리고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 증가로 인해 가지고 저는 이 진단 키트 섹터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조금 미래가 밝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좀 비중을 크게 제시드렸던 부분도 있고 제가 제시드리는 목표가는 19,000원입니다. 여러분들 돈이 남아도시는 분들은요 휴마시스 같은 종목에 비중 크게 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주산업입니다. 대선 후보 공통 정책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습니까? 첫 번째 일자리가 있겠고요. 그리고 기본주택 공공의무, 기본주택 보급 같은 경우가 있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 저출산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고령화가 있겠는데 이것들을 다 제치고 나서도요. 대선 후보들의 공통 정책은 개헌입니다. 즉 세종시 관련주들은 절대로 우리가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되고 집중을 또 해야 되는 그런 섹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께서 홍준표 관련주, 뭐 이재명 관련주 이런 인맥주만 보지 마시고요. 좀 대선 후보의 공통 정책 수혜주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주산업 같은 경우는 제가 2,400원에 추천해서 2,700원에 여러분들께 매도 사인 드려서 한번 크게 수익을 드렸던 종목이기도 한데 다시 한번 내려와서 여러분들께 추천드렸고요. 대주산업 같은 경우는 목표가 3,000원까지 보고 있습니다. 대주산업 좀 매수도 크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동방 같은 경우는 쿠팡 관련주고 물류비 상승 수혜주인데 이게 8월 말부터 조금 지수 하락에 따라서 이게 좀 주가가 크게 밀리면서 현재 좀 손실이 큰 부분입니다. 우리가 100만원을 매수했지만은 여러분들께 제가 100만원 매수하자고 말씀드렸지만은 현재 손실폭이 좀 큰 종목이기도 한데요. 목표가는 6,400원 본전 부근에 왔을 때 매도 사인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동방 같은 경우는
없으신 분은 새로 매수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매수한다 하더라도 딱 100만 원만 매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메디아나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의료기기 수혜주로 추천드린 종목인데 얘네가 인공호흡기랑 심장 제세동기를 직접 제조하고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고 중증 환자가 계속 증가했을 때 에크모라고 하는 인공호흡기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수밖에 없어서 추천드린 종목인데 지금 코로나19 의료기기 수혜주 자체가 조금 헬스케어 섹터 자체가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역시 주가가 좀 하락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이 종목도 안고 갈 종목입니다. 동방과 마찬가지로 새로 입장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메디아나 매수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메디아나 만약에 매수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제시드린 100만원만 제시드린 비중인 100만원만 매수를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4,000원, 메디아나 14,000원, 동방 6,400원 올 때 우리 증시 콜라텍과 급등 스나이퍼 그리고 증시 노래방에서 매도 사인 직접 드릴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보유 종목은 슈마시스, 대주산업, 동방, 메디아나 이렇게 4가지 종목을 보유 종목으로 가지고 있고 리뷰를 진행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시드린 목표가는 슈마시스 목표가는 19,000원이고요. 대주산업은 3,000원, 그리고 동방은 6,400원, 메디아나는 14,000원을 제시 드렸는데 슈마시스나 대주산업 같은 경우는 투자 금액이 크신 분들은 조금 더 이게 좀 비중을 좀 확대해서 비중을 크게 비중을 좀 확대해서 슈마시스나 대주산업은 크게 집어넣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동방이나 메디아나 같은 경우는 이제 더 사지 말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동방 메디아나 같은 경우는 본전 부근에 왔을 때 제가 다 매도 사인 드릴 거고요. 동방 메디아나 없으신 분은 매수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래도 매수하고 싶다 하시면은 딱 100만 원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한 5번째 말씀드리는데 딱 100만 원만 매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식 사기의 종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요즘 주식을 이제 막 시작하신 주생아분들이라든지 주식을 시작하신 지 6개월도 안 된, 즉 180일도 안 된 주린이 분들도 많고 그리고 주식을 오랫동안 했지만은 보통 수익보다 손실이 더 많은 사람들, 즉 이런 세 부류에 해당하는 투자자분들을 노리는 좀 주식 사기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이렇게 영상에 추가하게 됐습니다. 주식방을 사칭한 비트코인과 파생상품 운영하는 방은 여러분들께서 입장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입장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식을 리딩한다고 하면서 밤에는 비트코인이라든지 뭐 선물이라든지 또는 뭐 홀짝 게임인 FX 마진거래라든지 이런 거 조금 리딩하는 방 같은 경우는 입장하지 마십시오. 주식이라도 제대로 하고 나서 이런 걸 하면 모르겠는데 주식만큼 솔직히 안전한 투자 상품도 없습니다. 비트코인이나 파생 상품, 비트코인이나 FX 같은 경우는 되게 위험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즉 한방을 노리시는 분들 같은 경우가 보통은 많이 하시거나 절박한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이런 비트코인 사기라든지 선물 사기라든지 또는 외환 마진거래 사기를 많이 치는데요. 여러분들께서는 절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방 노리다 진짜 한방에 여러분들 진짜 골로 가거나 또는 정말로 내가 투자해가지고 돈 잃었을 때도 속상하고 마음이 아픈데 이렇게 좀 여러분들의 투자 금액을 날로 가지고 그냥 날로 가지고 이거 도망치는 이런 사기꾼들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주식방을 사칭한 주식을 빙자한 비트코인과 파생상품 방은 입장하지 말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주식 사설 거래소도 많아요. 즉 한마디로 키움증권이라든지 미래에셋이라든지 신한이라든지 뭐 NH 이런 메이저 증권사가 아니라요. 그냥 본인들이 이 사기치는 애들이 직접 만든 주식 대여 계좌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보통 이 주식 대여 계좌를 이용하면은 뭐 본인 투자 금액의 10배 가까운 레버리지를 통해서 주식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꼬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들 키움, 뭐 신한, 삼성, NH, 뭐 미래에셋, 하나 이렇게 메이저 증권사를 제외한 다른 증권사는 사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식 사기의 종류 두 번째가 있는데요. SNS 주식 고수입니다. 이게 폰지 사기라고 하는데 SNS를 통해 가지고 매일매일 본인의 뭐 실전 투자,
실전 투자에서 수익을 난 계좌를 SNS를 통해서 이렇게 인스타라든지 페이스북을 통해서 인증을 올리면서 조금 사람들의 투자 금액을 받는 이런 사기꾼들도 많습니다. 단 하루도 잃지 않는다는 인스타 주식 여신 사기 혐의로 구속됐고요. 이 사람 100억대 사기 행각 벌이다가 결국 구속됐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사기당하면은요, 절대로 여러분들의 투자 금액은 받지 못합니다. 국고로 한수가 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주식 투자 사기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가 네, 이런 돈을 또 어디다 또 빼돌렸는지 이런 것도 모르기 때문에요. 절대로 여러분들께서 이런 사람들 믿고 네, 이런 사람들한테 돈을 직접 맡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 같은 경우도 자기가 직접 투자를 해가지고 내가 수익을 내서 이자를 주겠다. 그러니까 나한테 투자 금액을 조금 대여해 달라, 빌려 달라, 투자 금액을 지원해 달라. 이런 식으로 사기쳐서 100억 가까이 모았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SNS 통해서 본인들이 뭐 주식해서 뭐 돈 딴 계좌들 올린 것을 다 포토샵으로 사기친 거니까는요. 절대로 속아서 이런 사람들한테 돈 맡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FX 마진 거래 이건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FX 마진 거래 같은 경우는 진짜 홀짝 게임이고요. 네, 말 그대로 홀이냐 짝이냐 이거에 따라 가지고 내가 돈을 따냐 돈을 잃냐 따라 있는 건데 돈을 잃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 FX 마진 거래는 대부분 사설 거래소가 많아요. 사설 거래소가 많은데 이 사설 거래소에 여러분의 투자 금액, 여러분의 돈을 입금하는 순간 그냥 돈을 잃는다고 보셔야 됩니다. 왜? 사설거래소 만든 애가 돈 출금 못하게 만들거든요. 돈 출금 못하게 만든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그냥 그 돈 가지고 나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이 FX 마진 거래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께 10월 증시 전망가요. 그리고 보유 종목 리뷰와 그리고 주식 투자 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는 시간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영상 시간 같은 경우는 15분 정도 오버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여러분들께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말만 했으니까요. 끝까지 좀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영웅 전차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